해기사 소형 선박 조종사 2018년 제3회차 기출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항해 1번 선체가 수평일 때에는 자차가 없더라도 선체가 기울어지면 다시 자차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때 생기는 자차는 정답은 경선차입니다. 경선차. 2번 다음 중 물표까지의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계기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해서 물표의 방위와 거리를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레이더. 3번 자동 조타 장치에서 선박이 설정 침로에서 벗어났을 때 그 침로를 되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타는 복원타입니다. 복원타. 4번 항주하는 선박에서 그 속력과 항행 거리를 측정하는 계기를 선속계라 한다. 항주하는 선박에서 그 속력과 항행 거리를 측정하는 계기를 선속계라 한다. 항행 거리입니다. 5번 자이로 컴퍼스에서 선체의 동요, 충격 등의 영향이 거의 전달되지 않도록 짐벌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자체는 비너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정답은 지지부입니다. 지지부. 6번 천문항법으로 위치선을 구하거나 무선통신에 의해 항해에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각을 확인하는 계기는 정답은 시진의입니다. 시진의. 시각을 확인하는 계기는 시진의. 7번 교차방위법의 위치선 작도 방법과 주의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교차방위법의 위치선 작도 방법과 주의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수미 방향의 물표보다 정행 방향의 물표를 측정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선수미보다 정행 방향의 물표는 선수미 방향 물표보다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나중에 측정해야 됩니다. 8번 다음 중 위치선을 해도에 작도할 때 오차 삼각형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자차나 편차가 없을 경우. 이 정답입니다. 9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위치선과 관측을 실시한 시점에 선박이 그 자취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선을 말한다.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위치선은 관측을 실시한 시점에 선박이 그 자취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선을 말한다. 이게 옳습니다. 10번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표준 좌우선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한 평시를 사용하므로 세계시를 기준으로 9시간 빠르다. 135도이고 9시간 빠르다가 정답입니다. 11번 해도의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해도를 운반할 때는 구겨지지 않게 펴서 다닌다. 이거 돌돌 말아서 다녀야 됩니다. 12번 해도상에서 계략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해도 도식은 PA입니다. PA 포지션 어프락시메이트 PA 계략적인 위치를 얘기합니다. PA. 13번 항만 내의 좁은 구역을 상세히 표시하는 대축척 항해도는 항박도입니다. 항박도. 14번 해도상 표시된 저질의 기호에 대한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가.
S는 자갈이 아니고 모래입니다. S는 모래. R 바위, M은 뻘, CO는 산호. 그런데 S는 모래입니다. 모래. 15번 해도상에 표기되어 있는 점선으로 동그라미 안에 십자 표시는 요거는 정답은 항해의 위험한 암암입니다. 항해의 위험한 암암. 16번 해도의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방위를 읽을 수 있고 편차가 표시되어 있는 해도 도식은 정답은 편차도입니다. 편차도. 17번 해도에 표시되는 높이나 깊이의 기준면이 다른 것은 정답은 등대입니다. 등대. 해도에 표시되는 높이나 깊이의 기준면이 다른 것은 등대입니다. 다음 중 항로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외국 항만에 대한 항로지는 발행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19번 항로, 암초, 항행금지구역 등을 표시하는 지점에 고정으로 설치하여 선박의 좌초를 예방하고 항로의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야간 표지는 등표입니다. 등표. 등선은 등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등대를 대신해서 일정한 지점에 정박하고 있는 특수구조의 선박입니다. 이게 등선이라 말하고, 등주는 쇠나 나무 또는 콘크리트 기둥의 꼭대기 등에 등을 달아 놓은 야간 표지로 주로 항구 항내에 설치합니다. 등표는 이 표에 등을 켜놓은 야간 표지로 항로, 암초, 항행 금지구역 등을 표시하는 지점에 고정 설치해서 선박의 좌초를 예방하고 항로의 지도를 위한 표지입니다. 등표. 20번 등대의 개축 공사 중에 임시로 가설하는 등은 가등입니다. 가등. 21번 섭씨 영도는 화씨 32도입니다. 섭씨 영도는 화씨 32도. 22번 일기도의 날씨 중 기호가 실선 3개, 가로로 실선 3개. 이게 계급장 상병 표시네요. 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안개입니다. 안개. 23번 태풍 중심 위치에 대한 기호의 의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PSN 굿 위치가 정확하다. PSN 페어 위치는 거의 정확하다. PSN 푸어 위치가 아주 정확하다. 요거 틀렸습니다. 푸어는 영어로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죠.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PSN 푸어는 위치가 아주 정확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3번 통항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항계획은 항해 중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5번 다음 중 항해계획 수립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자기 컴퍼스입니다. 자기 컴퍼스. 먼저 항해계획은 가장 적합한 항로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그 단계에서 자기 컴퍼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운용 1번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선체 및 기관 설비, 구소 설비 및 속구 만재 홀수선 무선 설비 등에 대해서 5년마다 실행하는 정밀 검사는 정기 검사입니다. 5년마다 실행 정기 검사. 2번 충분한 건현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분한 건현이란 것은 건현은 선체의 예비 부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갑판선 상단에서 만재 홀수선의 상단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이 건현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비 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선체의 최하부 중심선에 있는
종강력제로 선체의 중심선을 따라 선수제에서 선미제까지 종방향 힘을 구성하는 부분은 용골입니다. 용골. 4번 각 혈수선상의 물에 잠긴 선체의 선수제 전면에서 선미 후단까지의 수평거리는 물에 잠긴 그 배 앞에서 뒷부분까지 후단까지의 수평거리는 수선장입니다. 수선장. 그 앞에 바로 앞에 키판까지가 수선 간장이고요. 요 문제에서 선수제 전면에서 선미 후단까지의 수평거리는 수선장입니다. 수선장. 5번 선저판, 외판, 갑판 등에 둘러싸여 화물적재에 이용되는 공간은 선창입니다. 선창. 6번 조타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동부에 그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점검한다. 작동부에 그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7번 다음 중 페인트 칠하는 용구는 스프레이건입니다. 스프레이건. 8번 다음 중 조난신고가 아닌 것은 정답은 GPS 신호. GPS 신호는 조난 신호가 아닙니다. 9번 해상 이동 업무 식별 신호 MMSI. 해상 이동 업무 식별 신호 MMS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9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9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10번 생존자의 위치 식별을 돕기 위한 구명 설비로서 9GHz의 레이더의 펄스 신호를 수신하면 응답 신호를 발사하여 수색팀에게 생존자의 위치를 알림과 동시에 경보음을 울려서 생존자에게 수색 구조선의 접근을 알리는 장비는 SART입니다. SART. 11번 그림과 같이 표시된 장치는 구명줄 발사기입니다. 구명줄 발사기. 12번 조난자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체온 현상으로 인한 익사를 방지하는 개인 생존 장비가 아닌 것은 방수복, 보온복, 구명조끼 다 장비인데 신호홍염은 아닙니다. 신호홍염. 13번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항해하는 총 톤수 10톤인 소형 선박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무선통신 설비는 초단파 무선 설비 및 EPIRB.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항해하는 총 톤수 10톤인 소형 선박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무선통신 설비는 초단파 무선 설비 VHF 및 EPIRB입니다. 14번 초단파 무선 설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묘박 중에는 필요할 때만 켜서 사용한다. 필요할 때만 켜는 거 아닙니다. 항상 켜야죠. 15번 좁은 수역에서의 조선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항 시기는 계류시 조류가 약한 때를 택하고 만곡이 급한 수로는 순조시 통항한다. 순조보다 역조시 통항하는 겁니다. 역조시. 16번 선체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선체를 유선형으로 하면 조와 저항이 작아진다. 선체를 유선형으로 하면 조와 저항이 작아진다. 선저 오손이 크면 조파 저항이 증가하며 선속이 커지면 마찰 저항이 역시 커지며 공기 저항은 수면 위의 구조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정답은 4. 선체를 유선형으로 하면 조와 저항이 작아진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지요. 17번 운항중인 선박에서 나타나는 타력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운항중인 선박에서 나타나는 타력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발동 타력, 반전 타력, 정지 타력 다 맞는데 전속 타력은 아닙니다. 전속 타력. 18번 접근하여 운항하는 두 선박의 상호 간섭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근하여 운항하는 두 선박의 상호 간섭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소형선은 선체가 작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더 많이 받죠. 19번 접이한 시 닷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정답은 A. 추진기관의 보조. 요거는 아닙니다. 선박에서 스크루 프로펠러가 1회전 360도 1회전하면 전진하는 거리는 요걸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21번 배가 전진하면 선체 주위의 물은 진행 방향으로 배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선미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흐름은 정답은 반류입니다. 반류. 배가 전진하면 선체 주위의 물은 그 진행 방향으로 배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선미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흐름은 반류입니다. 반류. 22번 황천항해 방법의 하나로서 선수를 풍랑 쪽으로 향하게 하여 조타가 가능한 최소의 속력으로 전진하는 방법은 정답은 히브2입니다. 히브2. 황천항해 방법의 하나로 선수를 풍랑 쪽으로 향하게 하여 조타가 가능한 최소의 속력으로 전진하는 방법은 히브2입니다. 23번 화물선에서 보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선체의 길이 방향으로 화물을 배치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24번 해상에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널리 사용하는 신호선은 국제신호선입니다.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널리 사용하는 신호선은 국제신호선. 25번 정박 중 선내 순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선내에 불빛이 외부로 새어나가는지 확인한다. 이건 목적이 아니죠. 다음 법규 1번 해사안전법상 유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해야 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해야 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A. 피양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입니다. 피양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2번 해사안전법상 조종불능선인 선박은 조타기가 고장난 선박입니다. 어구를 끌고 있거나 선장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기적을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은 조종불능선이 아니고 조타기가 고장난 선박이 조종불능선인 선박입니다. 3번 해사안전법상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항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횡단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에 횡단할 수 있습니다. 4번 해사안전법상 선박이 서로 시기 안에 있는 상태를 옳게 정의한 것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5번 해사안전법상 두 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항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A.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범선은 다른 범선이 바람을 좌우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두 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항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아. 우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6번 해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기 안에서 단음 4회의 식별 신호를 울릴 수 있는 선박은 정답은 아.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입니다.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단음 4회. 7번 해사안전법상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되며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되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는 흰색 등은 마스트 등입니다. 마스트 등. 8번 해사안전법상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 현등 한 쌍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양색 등입니다. 양색 등. 9번 해사안전법 기준으로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수평거리로 몇 미터가 넘는 어구를 밖에 냈을 때 전주등 한 개를 표시해야 하나. 이거 150m입니다. 무조건 150m. 10번 해사안전법상 장음의 취명시간 기준은 4에서 6초입니다. 장음 4에서 6초, 단음은 1초, 장음은 4에서 6초. 11번 해사안전법상 얹혀있는 길이 12m 이상의 선박이 낮에 표시하는 형상물은 둥근꼴 형상물 3개입니다. 둥근꼴 형상물 3개. 12번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행장애물 제거 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기관장이다. 선박의 기관장은 아닙니다. 13번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둥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선박이 주의 없을 땐 둥화를 켜지 않아도 된다. 켜야 됩니다. 14번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직접이 아니고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은 명해야 됩니다. 15번 해사안전법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노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큰 폭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총톤수 25톤의 선박이 수리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작업하여야 하는 작업은 용접작업입니다. 기관실 용접작업.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km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 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0km 이내의 수면에 안전 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10km와 폐기물입니다.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추월해야 한다. 요건 틀렸습니다. 좌현 또는 우현으로 추월할 수 있으나 추월 신호를 하고 동의 신호가 있을 경우에만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출입 신고를 해야 되는 선박은 예선이나 도선선이나 해양사고 구조에 사용되는 선박은 출입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총톤수 5톤인 선박은 출입 신고해야 됩니다.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예인선의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나. 원칙적으로 예인선이 선미로부터 피예인선 선미까지 길이는 200m 초과하지 못한다. 예인선의 선수부터 선미가 아니고 선수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가 200m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다른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는 경우 예인삭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우선 피항선이 아닌 것은 총톤수 20톤인 여객선은 우선 피항선이 아닙니다.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항로에서 정박이나 정류가 허용되는 경우는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정박이나 정류가 허용됩니다. 무역항의 항로에서. 23번 해양관리법상 해양 오염 방지 설비 등을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는 임시검사입니다. 임시검사. 24번 해양관리법상 해양에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방제를 위한 응급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 등이 빨리 희석되도록 고압의 물을 분사한다. 이건 틀렸죠?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지검사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해양오염시설 물질 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입니다. 다음 기관 1번 디젤 기관의 운전 중 배기색이 검은색으로 되는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기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관이 과부하로 운전되거나 연료 분사량이 불량일 때 검은색이 되는 경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연료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때는 원인이 아닙니다. 정답은 연료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때. 2번 사행정 사이클에서 어느 한 실린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랭크축이 2회전할 때 한 번 연소한다. 이게 맞죠? 3번 디젤 기관의 사용한 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사용한 후입니다. 정답은 4. 배전반 전압계의 정상 여부. 요거는 사용 후에 점검할 사항은 아닙니다. 4번 해수 윤활식 선미관의 베어링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4. 리그넘 바이트. 요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수 윤활식 선미관 베어링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리그넘 바이트로 나무나 합성 수지를 사용합니다. 리그넘 바이트. 해수 윤활식 선미관의 베어링 재료 리그넘 바이트. 나무나 합성 수지, 합성 고무. 5번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조건 중 분사되는 연료유가 극히 미세화되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정답은 무화라 합니다. 무화. 안개처럼 극히 미세화되는 것을 무화라 합니다. 6번 선박용 윤활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경유는 연료유지요.
7번 소형기관에서 윤활유를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형기관에서 윤활유를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색상이 검게 변하거나 침전물이 증가하거나 점도가 증가하는데 혼입 수분이 감소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8번 스크류 프로펠러의 추력을 받는 것은 스러스트 베어링입니다. 스러스트 베어링, 추력 베어링이라고도 합니다. 스러스트 베어링, 추력 베어링. 이 추력 베어링은 기관 베드의 후단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프로펠러의 추력을 선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러스트 베어링, 추력 베어링. 스크루 프로펠러의 추력을 받는 것은 스러스트 베어링, 추력 베어링입니다. 10번 디젤 기관에서 크랭크 추구의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크랭크 핀이나 크랭크 암이나 크랭크 저널은 크랭크 추구의 구성 부분인데 크랭크판 베어링은 크랭크 추구의 구성 부분 아닙니다. 11번 기관의 연속품 중 연소실의 일부를 형성하고 피스톤이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은 피스톤 안내 역할을 한다 하면 실린더 라이너입니다. 실린더 라이너. 12번 소형 디젤 기관의 시동 직후 운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윤활유의 점도입니다. 이건 시동 직후는 확인이 안 되겠죠. 13번 디젤 기관의 실린더 내 압력을 표시하는 단위는 MPA 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 압력, 메가파스칼. 디젤 기관의 실린더 내 압력을 표시하는 단위는 MPA 메가파스칼. 14번 다음 그림에서 디젤 기관의 흡배기 밸브의 틈새를 조정하는 기구 A의 명칭은 그러니까 틈새를 조정할 때 측정하는 기구겠죠. 이거는 게이지인데 요거는 필러 게이지입니다. 필러 게이지. 다른 말로는 틈새 게이지라고도 하고 간극 게이지라고도 합니다. 15번 납축전지의 전해 구성 성분을 옳은 것은 납축전지의 전해 구성 성분은 진한 황산에 증류수를 섞어서 씁니다. 진한 황산 플러스 증류수. 16번 전동 유압식 조타장치의 유압 펌프로 이용될 수 있는 펌프는 기업 펌프입니다. 기업 펌프. 전동 유압식 조타장치의 유압 펌프로 이용될 수 있는 펌프는 기업 펌프. 기업 펌프는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으로도 송출량을 높일 수 있고 점도가 높은 유체나 기타 높지 않아도 연료유 같은 유체를 이송하는 데 적합합니다. 점도가 높은 유체나 연료유 같은 유체를 이송하는 데 적합하다. 기업 펌프. 17번 디젤 기관의 냉각수 펌프로 적절한 것은 원심 펌프입니다. 원심 펌프. 18번 해수 펌프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제동 장치 구성품이 아니죠. 19번 기관실의 연료유 펌프로 적당한 것은 조금 전에 나왔죠. 기업 펌프입니다. 기업 펌프. 기관실의 연료유 펌프로 적합한 것은 기업 펌프입니다. 조타장치의 유압 펌프로도 주로 기업 펌프를 쓰지요. 조타장치의 유압 펌프나 전동 유압식 조타장치의 유압 펌프나 기관실의 연료유 펌프로 적합한 것은 기업 펌프입니다. 20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구성 요소로만 짝지어진 것은 고정자와 회전자입니다. 고정자와 회전자. 21번 연료의 온도를 인화점보다 높게 하면 외부에서 불을 붙여주지 않아도
자연 발화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랍니다. 발화점. 22번 운전 중인 디젤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A. 냉각수의 온도가 너무 낮아졌을 때. 냉각수 온도가 너무 낮아졌다고 갑자기 정지되진 않습니다. 23번 운전 중인 디젤 기관의 메인 베어링이 발열되는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전 중인 디젤 기관의 메인 베어링이 발열되는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활유가 부족하거나 과부하로 운전이 되거나 베어링 간극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발열될 수 있는데 연료유의 압력이 너무 높다. 연료유하고 메인 베어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24번 선박용 연료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유가 중유보다 비중이 낮다. 맞죠? 경유가 중유보다 점도가 낮다. 이것도 맞고요. 경유가 중유보다 유동점이 낮다. 이것도 맞고요. 경유가 중유보다 발열량이 높다. 이거 틀렸습니다. 발열량은 중유보다 그 경유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발열량은 C 중유, 그러니까 벙커 CU 중유 계열의 벙커 CU가 C 중유입니다. 벙커 CU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등유, 다음이 휘발유입니다. 휘발유가 발열량이 가장 낮습니다. 25번 연료유 탱크에 들어있는 기름보다 비중이 더 큰 기름을 동일한 양으로 혼합한 경우 비중은 어떻게 변하는가? 같이 섞으면 대충 두 가지 섞은 거에 중간 정도의 비중이 됩니다. 중간 정도의 비중이. 그러니까 정답은 A. 혼합 비중은 비중이 작은 기름과 비중이 큰 기름이 중간 정도로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상으로 소형 선박 조종사 2018년 제3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